도대체 왜 이렇게 당뇨가 우리한테 이 노화란 사람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생체의 퇴화. 감염은 소아에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 중에서 가장 흔합니다. 일단 여성의 갱년기는 폐경기, 만 50세를 면역이 건강하면 자연히 병에 덜 걸리고 안녕하세요. 건강보감 한의사 황만기입니다. 오늘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원인과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자 청소년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정의부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도대체 어떤 병증인가에 대해서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사실 좀 생소한 병명이실 수도 있는데요. 10대 여자 청소년들의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환자 중에 상당수가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에 해당이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가임기 여성분들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내분비 질환으로서 발병률은 약 5%에서 1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1935년도에 슈타인하고 레벤달이 처음에 학계에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한동안 학계에서는 슈타인 레벤달 증후군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2003년도에 개정된 유럽, 미국 생식 내분비학회 연합의 진단 기준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3가지 진단 기준 중에서 2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만성 무배란 또는 만성 무배란성 월경 이상이 첫 번째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즉 배란이 계속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임상적으로 그리고 생화학적 검사상으로 고안드로겐 혈증이 파악이 될 때, 이 안드로겐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남성 호르몬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기들한테 굉장히 고농도로 남성 호르몬이 혈중에 분비되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이 되고요.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데요. 커진 난소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1cm 이하의 작은 난포가 10개 이상으로 염주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염주 모양을 하고 있는 양상이 초음파 검사상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즉 정상적으로 난자를 배출하면서 사라져야 되는 난자 주머니가 난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3가지 기준 중에서 적어도 2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10대 사춘기 여자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다모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마늘 다자에 털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털이 굉장히 수북하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다모증의 양상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여드름이 이마나 얼굴이나 등이나 엉덩이 같은 데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비만 경향이 아주 가속화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생리불순 같은, 그러니까 레귤러하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생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생리가 한동안 안 됐다가 됐다가 안 됐다가 됐다가 될 때도 되는 듯 마는 듯한 이런 양상이 일어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아닐까, 이렇게 꼭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다만 무월경 또는 이제 희발월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희소하게 촉발되는 월경이다. 그래서 월경이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걸 희발월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경이 아예 안 되거나 또는 희소하게 월경이 나타나는 것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들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긴 하지만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가 일단 자연적으로 자궁출혈이 시작이 되면 간혹 기관이나 출혈 양 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심하게 과다 출혈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있어서 월경 이상 또는 불임이나 난임,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에 따른 대사성 심혈관계 질환을 증가시키는 아주 못된 질환이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는 난소 기능 자체는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호르몬 불균형이 바로 잡히면 대부분 정상 월경도 하고 정상 임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불임이나 난임의 어떤 상황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면 오히려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2011년도서부터 2015년도까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통계 분석을 해보면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이 최근에 5년 동안 41%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아직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발병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이거다 하는 원인이 아직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은데요. 다른 복합적인 그런 질병들하고 마찬가지로 다낭성 난소증후군 발병에도 유전적 인자도 관여하고 있고 환경적 인자도 관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게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연구 기법이 굉장히 점점 최신 이렇게 기법을 동원해서 많이 발전을 해가면서 1차적인 그 병태 생리의 초점, 1차적인 그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병태 생리의 초점은 예전에는 난소만 봤는데 이제는 난소만 보지 않습니다. 뇌 안에 보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뇌하수체라고 하는 기관도 있고, 그래서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 축으로 이 병태 생리의 어떤 초점이 좀 많이 옮겨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금은 또 인슐린 작용의 결함이나 아니면 인슐린에 대해서 이렇게 세포가 저항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연구의 어떤 방향성, 연구의 트렌드가 좀 옮겨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50% 정도는 무월경, 그러니까 생리를 아예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희발월경, 그러니까 생리를 하더라도 굉장히 띄엄띄엄하는 그런 상황을 동반을 하고 있고요. 75%의 환자가 결국 난임증이나 불임증으로 가기도 하고요. 한 50% 정도는 비만 경향, 아까 제가 비만 경향이 가속화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50% 정도는 생리적으로 비만 경향을 굉장히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환자의 한 70% 정도는 아까 제가 안드로겐이 남성 호르몬을 총칭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환자의 70% 정도는 고안드로겐 혈증에 의해서 털이 막 북슬북슬하게 나고 여드름도 굉장히 이곳저곳 많이 산포를 하게 되고 머리에 막 지루성 풀병 같은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많이 받게 되면 우리 몸의 부신피질이라고 하는 해부학적 기관에서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되거든요. 근데 이게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이 있을 경우에는 코티솔 분비가 장기간 이루어지게 되고 몸의 균형이 상실되게 되고 근육하고 뼈의 손상이 일어나고 내분비계하고 면역체계가 점점점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10대 사춘기 청소년, 여성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 스트레스가 엄청 많죠. 그리고 잠도 충분히 못 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 분위기, 제가 봤을 땐 좀 나쁜 사회적 분위기인데, 이 지나친 외모를 많이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이제 사회적 분위기. 그러니까 이제 애들도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 그러니까 몸매에 대한 굉장히 지나친 신경을 씀으로 인해서 생리를 할 때 너무 과하게 출혈이 지속되는 증상 또는 생리가 없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애기들 데리고 가서 검사를 해보면 결국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특징적인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계속 반복되는 용어이긴 한데요. 만성 무배란 증상입니다. 아까 제가 히바롤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올리고메노레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올리고당 할 때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거는 당이 적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올리고라고 하는 뜻이 적다, 과소하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히바롤경, 올리고메노레아 그러면 월경이 적다 이런 뜻이죠. 자, 히바롤경의 정의가 있습니다. 1년에 8번 미만의 월경을 하거나 35일보다 긴 주기로 나타나는 월경. 이거를 이제 히바롤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무월경은 이제 영어 접두사 A가 보통 부정의 접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메노레아, 아메노레아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무월경이 임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게 이제 무월경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적인 증상은 임상적인 고안드로겐 혈증 증상입니다. 고안드로겐 혈증은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다모증이나 여드름으로 발현이 많이 되고요. 좀 더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 있어서는 주로 탈모증으로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모증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이게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남자처럼 채모가 굉장히 거칠 조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가는 털이 아니고 굉장히 굵은 털이 난다. 이게 이제 조모증의 현상인데요. 어쨌든 여성들한테 조모증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모증은 이 중에서 가장 흔한 임상 증상으로서 약 60%의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에게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인종 간의 발현 빈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 분들에게서는 사실 그 발생 빈도가 좀 낮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모증 발생 빈도가 인종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혈중 안드로겐 농도하고 모낭의 안드로겐에 대한 유전적 감수성에 따라서 다모증의 발현 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비만입니다.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정의하는 진단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질환군 환자의 약 50%, 높게는 70% 정도의 여성이 비만에 해당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의 50% 이상이 단지 체중을 감량하는 것만으로도 후유증 없이 정상 난소 기능을 회복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상 체중, 아까 제가 비만 관리와 관련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상 체중으로의 복귀를 위한 생활 패턴의 개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진료실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자 청소년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애기들한테 제일 1순위로 강조하는 게 섭생 관리해서 살을 최대한 많이 감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씬하게 좀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지나치게 다이어트 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적인 체중의 바운더리 내에는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의 지속적인 자극으로부터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안드로겐의 생산 및 혈중 농도의 저하. 아까 제가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드로겐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적게 분비될 수 있도록 치료를 구성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저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되고요. 네 번째는 이게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굉장히 높이는 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차적인 합병증, 심혈관계 합병증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치료 목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다섯 번째는 제2형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고인슐린 혈증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도 저희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당면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여성들, 특히 이제 성인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배란을 제대로 잘 유도를 해줌으로써 임신을 최적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있어서 여자 청소년들이 아니고 성인 여성분들에게 있어서의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 목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10대 사춘기 청소년들의 여자 청소년들의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의학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을 4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습담, 두 번째 어혈, 세 번째 신어, 네 번째 하복냉증입니다. 각각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습담은 온몸에 정체돼서 순환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물질이다. 그리고 비만 여성들한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어혈로 인해서 자궁 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자궁 내막이 충분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착상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열심히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신어증은 뭐냐면 호르몬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네 번째, 하복부가 전반적으로 차가워지는 하복냉증 때문에 자궁이나 생식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제 4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번엔 2가지로 또 구분을 대분류를 해보자면 체중 과다형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고 저체중형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과다형과 저체중형으로 나눠서 한의학적인 체질 개선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체중 과다형은 한의학적 다이어트를 함께 하면서 비만을 조절하고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를 조절하고 그리고 체지방을 줄이면서 배란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저체중형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 특징이 손발이 차고 몸이 차고 특히 배가 많이 차시죠. 그리고 지단백 저하로 인해서 생식세포를 만들어내는 생식에너지 부족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서 난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한의학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특히 체계적이지 못한 다이어트 시행한 이후에 나타나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에너지를 고르게 이렇게 분포해주는, 산포해주는 한의학적 치료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어떤 한의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한의학적인 치료법이 있는지를 또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2014년도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연구팀의 논문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실험용 흰쥐에 성호르몬인 DHEA를 투여를 하고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유도하기 2시간 전부터 20일 동안 경옥고를 계속 투여를 했습니다. 실험 결과 경옥고를 이렇게 이전에 투여를 한 것은 DHEA에 의해서 증가된 체중이나 난소 무게나 낭포의 수나, 혈중 글루코스와 에스트라디올 양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난소에서 면역세포의 침윤과 염증 매개인자의 발현 또한 줄인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경옥고의 전투연은 DHEA에 의해서 감소한 난소 내 성장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한편 DHEA에 의해서 중단된 생리주기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이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옥고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저널인 SCI급 의학저널인 플로스1에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에서 서양의약품인 레트로졸과 함께 병용투약을 할 때 한약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연구가 2017년도에 논문으로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연구는 무작위 대조 시험에 대한 메타 분석으로서 통상 3개월의 치료를 통해서 한약은 배란율과 임신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과학적으로 또 한 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체중 감량에서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고요. 세 번째는 2016년도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학회에서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에 대한 한의학 논문이 발표가 되었는데 침치료가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 여성들에게 있어서 생리주기를 더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황체 형성 호르몬, 그리고 남성 호르몬, 그리고 인슐린 수치를 정상화시키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이상 10대 여자 청소년들 그리고 20대 이상의 성인 여성분들에 대한 다낭성 난소증을 가진 여자분들에 대한 과학적인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건강 Q&A.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고3입니다. 최근 다낭성 난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는데요.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고3 여학생이기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 다 굉장히 많이 신경이 많이 쓰이시고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다낭성 난소증후군 청소년들에 대한 식이요법, 도움이 되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은 가공되지 않은 잡곡류입니다. 즉 현미, 그리고 조, 그리고 귀리와 같은 가공되지 않은 곡물들은 체내에 남아도는 에스트로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몸 밖으로 이렇게 배출을 빨리빨리 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추천을 할 만하고요. 두 번째 식이요법은 식초입니다. 식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시키고 혈당의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콩 종류의 음식입니다. 청국장, 된장, 두부 같은 그런 콩류의 음식들은 과도한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 견과류들입니다. 뭐 호두라든지 자시라든지 땅콩이라든지 이런 이제 견과류들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필수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 이렇게 섭생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간 음식들을 아주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은 하루에 35g 이상의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체중 감량과 인슐린 조절이 필요한 다낭성 난소증후군 환자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 이게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한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균형을 유지해 줄 뿐만이 아니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이렇게 특정한 음식들을 좀 잘 챙겨서 우리 고3 수험생한테 좀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제가 강의 중에도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스트레스 요인, 심리적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아주 보이지 않는 이렇게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숨겨져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한의학적으로는 이런 음식적인 관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한의학적인 관점으로 한방차를 좀 많이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완을 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항진된 교감신경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방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대나무 죽자를 쓰고 속껍질 여자를 쓰는 죽여라고 하는 한약재가 있는데요. 죽여, 우리말로 하면 굉장히 뭐 스릴러물에나 나올 법한 그런 약재명인데, 죽여라는 약재를 저는 굉장히 애용을 합니다. 많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험생들한테 많이 처방합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수험생들의 긴장을 좀 완화시켜주고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우울감에 시달리는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체되어 있는 기운이다. 그래서 그런 울체된 기운을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바로 죽여라고 하는 한약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여라는 한약재를 한방차의 형태로 해서 꾸준하게 복용하는 걸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하고 있고요. 또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원인으로서 작동할 수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좋은 약재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고3 수험생이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많이 오랫동안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운동량도 많이 부족할 텐데 이렇게 근육 긴장 자체가 다낭성 난소증후군 증상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나타난 증상이 더 증폭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육 굳은 거를 좀 최대한 해소시켜 주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방차도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매일 많이 권유드리고 있는데, 그게 또 모과차라고 하는 겁니다. 모과가 근육을 좀 이렇게 석은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육을 풀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3 수험생, 다낭성 난소증후군 가진 수험생들에게 있어서는 모과차와 죽여차를 같이 곁들여서 복용시켜 주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10대 여자 청소년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한 원인과 특징적인 증상, 그리고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더욱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